분리불안도 거부적 표현이 더 심하게 만들고, 형제관계도 더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혼자놀이도 못하게 만들고, 어쨌든 행동 수정하는 데 있어서 애착을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육아의 빌런 같은 존재입니다. 거부적 표현이. 거부적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부적 표현이 뭔지 한번 적어볼까요? 그만해, 적당히 해, 이런 말. 나중에 해줄게. 우리 상황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해줄게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조금 이따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남자친구한테 내 친구랑 만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좀 만나면 안 돼? 나중에 하자. 뭔가 미루는 거,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맞습니다. 거부적으로 느껴지죠. 예, 눈빛 되게 어려운데 눈빛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은 눈맞춤 과 스킨십이라는 거 그 상호작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급한 전화가 와서 통화 중에 아이의 요구와 큰 목소리에 늘 다그치게 된다. 어떻게 항상 급한 전화가 올 때마다 아이가 왜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사랑은 타이밍인데 우리 아이랑 나의 타이밍이 안 맞을까? 왜 그럴까요? 정말 우연히 급한 전화가 올 때마다 아이의 요구가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받을 때 아이의 불안이 자극이 돼서 자꾸 무언가 요구하게 되는 걸까요? 엄마가 전화를 먼저 받았는데 아이가 엄마를 자꾸 방해해서 큰 목소리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민감해지는 상황이 학습되면서 아이가 엄마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꾸 떼를 쓰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엄마가 생각했을 때 반복되고 있다면 분명히 아이도 그 상황이 왔을 때 이전에 불안했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안 돼. 시간 다 됐어. 이제 연인 관계에 대입해보자고 했죠. 막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에 우리 이따 가면 안 되냐 이러는데 지금은 안 돼. 시간 다 됐어. 데이트 시간 다 됐어. 이러면 되게 서운하겠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은 부모님과 연애를 하고 있다. 연인에게 원하는 것을 그대로 원하고 있어요. 일편단심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연애 경험이 없어요. 모태솔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고 때로는 귀찮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지금은 안 돼. 시간 다 됐어. 이런 것들 다 이제 거부적으로 서운하게 들리고 제가 이것을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것들 얘기하면서 거부적 표현을 했을 때 아이들의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되면서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우리 아이의 인간 발달의 가장 첫 번째 과업이 뭐예요? 신뢰감이잖아요. 애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신뢰, 사랑받는다는 느낌,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자율성도 생기고 주도성도 생기고 근면하게 뭔가도 끈기 있게 해낼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출발이 신뢰감, 사랑받는다, 충분히 사랑받는다. 이걸 의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부적 표현이 계속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육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몰라 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고 자꾸 회피하는 거 이런 것도 거부적 표현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안 돼가 맞네요.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 되는데? 언제 되는지 알려주시나요? 동생이랑 놀고 있어서 설거지하러 갔는데 큰애가 동생이 뺏는다고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어. 이것도 거부적인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거부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해서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문제 상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훈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이 가질 수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의 할 일이죠. 아니 엄마 뭐 하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동생이 빼앗아서 나 지금 문제 상황이야. 엄마 나 도와줘 라고 표현을 한 건데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는 엄마가 고무장갑을 벗고 달려갈 필요는 없는데 반응은 해줘야 돼요. 엄마 설거지하고 있어. 이쪽으로 와서 얘기해 줄래? 라고 엄마 옆으로 와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래? 라고 하시면 되겠죠. 부모님은 똑같이 설거지를 유지하면서도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미워. 싫은데 말 걸 때 대답 안 하고 근데 이거 되게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아이가 말했을 때 대답 안 하고 회피하는 거. 때로는 이런 게 이제 그 훈육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이가 자꾸 요구할 때 무시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랑도 많이 주시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가 울고 떼를 쓰는 상황에서 무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죠. 거부적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해결도 안 되실 겁니다. 딴짓하는 거, 휴대폰 보고 엄마 힘들어 다 우리 지금 이미 알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오늘 내 거부적 표현
표현은 체크해서 거부적 표현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득이에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오세요. 뭐 아이가 혼자 엄마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분리불안이 너무 심합니다. 뭐 유치원에서 맨날 누워 있습니다. 뭐 친구들을 방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인 걸 하고 있나? 기본이 뭐냐면 이제 애정을 표현하고 아이랑 대화가 잘 되고 문제 상황을 엄마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협상해 나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뭐 동생 때문에 화가 났어요. 유치원에 가서 앉아있기 너무 힘들어요. 또 아이들이 다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상을 부모님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꾸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막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필요해요. 저도 맨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되고 있냐.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랑 표현 많이 하는데요. 아이한테 애정 표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근데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부적 표현을 그만큼 또 많이 해요. 그러면 나랑 만났을 때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데 싸웠을 때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연인 관계 있죠. 어저께까지 재미있게 놀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잠수 탔어.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더 집착하게 되고 그 관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거부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해주고 물고 빨고 예뻐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들여 놓은 것을 거부적 표현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화가 많고 내가 막 우울하고 이래서 거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나 스스로 느끼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제 이때 죄책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훈육을 하고 있고 아이에게 바른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표현 안에서도 굉장히 거부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내 아이에게는 좀 거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육아가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 대신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 그럼 그 다른 방식에 대한 건 뭐예요? 저 말고도 여러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꾸 그런 뭘 채우려고만 하지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그만해야 될 거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부적 표현이고, 오늘은 제가 거부적 표현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쪼개보면은 많죠. 뭐 협박하는 것도 있고 너무 부모님의 기준을 막 강요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 이거를 이제 거부적으로 아이가 느낀다는 거,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부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이 거부를 제가 좀 반대되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정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 당연히 이제 아이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겠죠? 공감해주지 않는 거. 아이들이 뭔가를 원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공감해주지 않을 때도 좀 거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내가 좀 귀찮은가? 내 말이 틀렸나? 그러니까 나 자체에 대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를 거부하는 것도 거부적 표현이죠. 기질에 대한 걸 존중해주지 않고 기질에 대한 특성을 비난하는 것도 거부라고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거 뭐가 시끄럽다 그래? 시끄러워, 무서워. 근데 그게 뭐가 시끄러워? 이거 음악 소리잖아. 이런 것도 거부적 표현으로 느껴지겠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해주지 않는 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나도 너 싫어. 귀찮아, 저쪽으로 가. 굉장히 상처받는 말이죠. 이런 얘기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잘 안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코칭 받거나 있었던 일을 이제 적어서 내는 경우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적어주시니까 이런 표현들, 정말 아이가 상처받겠다라는 표현을 부모님도 쓰면서 아시죠? 근데 이런 말들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엄마 미워 그러면 나도 너 미워. 나는 뭐 너 맨날 이쁜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인데 예뻐야 되는데 왜 자꾸 미워 보일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어떻게? 표정과 목소리와 어떤 행동으로 또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를 찾아오신 거일 거고, 근데 그런 게 그냥 단순히 잠깐 느끼는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속되어 온 감정이겠죠. 쭉 그렇진 않더라도 자주자주,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아이의 짜증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훈육법을 가져오고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보고 내가 아이한테 쓴다고 해도 이 거부적 표현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거는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부적 표현 줄이는 거 목표입니다. 나도 너 싫어. 엄마 너 귀찮아.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네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가끔이라도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젠지를 보세요. 아이가 엄마한테 애정 표현을 요구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일 수도 있고, 혼자 놀지 못해서 놀아달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아이가 다가올 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진짜 이거는 엄마는 그냥 한마디 한 거지만 훨씬 더 그 무게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다가왔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다가왔을 때 하겠죠. 안 다가왔을 때는 뭐 이런 말을 굳이 나도 너 싫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육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 이게 나올 것 같아도 참아줘야 됩니다. 이 말을. 살면서 육아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사랑을 많이 줘도 밑바닥까지 싸우면 불안해한다는 말씀에 헉 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부적 표현이 많은 부모님들은 원래 내가 애정 표현이 많은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렇게 둘 다 높은 경우보다는 애정 표현이 좀 적은 부모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을 때. 그리고 육아가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애정 표현을 나는 많이 안 하는데 거부 표현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되게 애정 표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이가 느끼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래서 일단 거부 표현이 높으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엄마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제가 라이브 중에서 인성에 대해서 배려와 인성을 강조할 때 놓치는 것들이라는 라이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준 그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가 힘든데 해야 되는 걸로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든지, 마치 그게 잘못된 걸로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아이가 우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근데 그 우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아이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의 입장을 부모님한테 표명해야 하는 어떤 다른 욕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부모님 생각과 다르더라도 좀 판단하지 않는 게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나 이거 간식 아이스크림 2개 먹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 엄마가 언제 그랬어?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엄마는 너가 배탈 나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 이상은 주지 않아.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착각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정말 먹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죠. 유치원 가기 싫어할 때 누구나 다 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가는 거는 맞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기 싫은 그 마음을 공감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힌트를 들었죠.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는 없어요. 그 감정을 공감하지 말고 상황을 공감하는 게 바로 뭐다? 욕구 읽어주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유치원 가기 싫어할 때. 유치원 안 가고 싶어? 유치원 오늘은 가기 싫어? 매일매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특히 가기 싫다는 거지 부터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유치원 누구나 가는 거야. 지금 엄마 늦었어. 빨리 나가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가게 되면 내 마음이 공감받은 느낌이 안 드니까 아이가 거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거 자체는 거부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데이트 상황 얘기했잖아요. 나 오늘은 좀 더 있고 싶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이러는데 다 결혼 안 한 그런 남녀들은 다 집으로 가는 거야. 누구나 가는 거야. 어떻게 매일매일 같이 있어. 맞지만 되게 나를 거부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치, 유치원 가기 싫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요거는 뉘앙스의 차이인데, 유치원 가기 싫을 수도 있겠다. 맞다. 이거는 언제 하냐면 유치원 갔다 왔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아이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너무 부드럽게 가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유치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치원 안 가고 싶어? 유치원 가기 싫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사실 확인하는 거. 제 영상 중에서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라고 있어요. 욕구 읽어주기와 공감하기의 차이, 기자처럼 욕구 읽어주기. 매번 거의 라이브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맞아요. 공감에 집착하지 말자. 공감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공감에도 타이밍이 있고 공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아이가 떼쓰고 화내고 있을 때 감정을 막 읽어주면서 공감하지 말자는 거죠. 공감을 해서 멈추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면은 부모님의 애정성이 조금 높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육을 막 통제적으로 아이에게 많이 통제하시다가 이제 감정 읽어주기를 배운 거죠. 그래서 아이가 때를 쓸 때 속상하구나, 유치원에 가기 싫구나 하면 이거는 잘 통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아이의 유치원에 가기 싫은 그런 거가 해결됐다기보다는 관계로서 잠시 회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회사에 가기 싫어. 근데 회사 가기 싫고 막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막 너무 짜증나고
가지고 진짜 맨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나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가 되게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번 힘을 내서 가볼 수는 있지만 그 직장에서 그 상사와 나와의 그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약간 감정 읽어주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정만 읽어주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이 아닌 상황을 공감한다. 그것을 아이가 뗐을 때는 단호하게 욕구 읽어주기로 하고 결국엔 또 지금 훈육의 욕구 읽어주기 첫 단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나 친구가 나 때렸어. 안 때렸어. CCTV까지 봤는데 안 때렸어. 그랬을 때 봐봐. 이거 친구가 너 옆에 그냥 지나간 거잖아. 이거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 불편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죠? 너무 많잖아요. 다 얘네들은 조금만 스쳐도 근데 이게 어른들도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조금 스쳤는데 밟았어? 막 이렇게. 정말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 옆집 여자랑 싸웠어. 그래서 막 옆집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꾸 판단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주는데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립니다. 들어주라고 하니까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떼쓰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억누르다 나중에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공감이 안 가고 뭔가를 얘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친구가 때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더라도 그건 좋지 않다는 거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데 일단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거부적으로 느껴지고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이 느끼면 나 스스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MSG를 쳐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더 아이가 내가 이만큼 힘들어, 내가 이만큼 필요해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더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담백하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거부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는데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아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때려서 그래 친구가 지나가면서 너를 때린 거야? 세게 때린 거야?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야 비켜 하면서 때린 거야? 아니면 빠르게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쉥 하고 지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냥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대화를 하니까 거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근데 부모님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할아버지한테 버릇없게 해놓고서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일단 확인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할아버지인지 몰라서 그랬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할아버지인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일단 대화를 먼저 그렇게 시작해야 아이가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부모님과의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겠죠. 부모님은 당연히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거부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하면 또 걱정하세요. 그러면 가르쳐주지 않아야 하나요? 아이한테 예의나 이런 것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아요. 나한테 마음을 열었을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라는 게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나 스스로도 내가 일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그것을 지적하면 내가 왜 이런데 나한테 어려운 일을 주니까 그렇지 내가 스스로 내가 일 못하는 걸 알아도 그 핑계를 찾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한테 싸우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고 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내가 일 못하는 이유를 찾게 될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읽어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겠죠. 전자의 상사와 후자의 상사 둘이 얘기할 때 누구랑 더 대화하고 싶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출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나는 부모로서 아이가 문제
문제를 느낄 때 다 그 단호한 훈육 상황이 다 문제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문제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인가, 아이가 얘기할 때 일단 거부부터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단 아이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해결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끔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인가.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시작부터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고, 더 전에는 뭐예요? 이 전에는 애정과 관련된 거부가 있으면 그 기본 중에 기본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욕구 읽어주기입니다. 오늘도 결국엔 욕구 읽어주기예요. 거부적 표현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게 거부적 표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통제하는 게 이제 다 거부적 표현으로 훈육 상황에서는 아이가 느끼는 거죠.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안 되는 거야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가.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것만 거부적 표현이 아닙니다. 바쁘다. 네, 이것도 거부 방임에 해당됩니다. 거부 방임. 피곤하다. 내가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이것도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빠져 있는데, 화내고 소리 지르고 체벌하는 거, 당연히 거부적 표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화내고 체벌하는 거, 이제 저희가 양육태도 검사를 할 때도 거부 방임이 같이 이제 묶여서 점수화를 하는데, 거부 방임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체벌한다, 소리 지른다, 화를 낸다, 자주 화를 낸다. 그거 자체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마음이 아이가 들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도 이것 때문에 거부 표현이 높게 나타나요. 내가 바쁘다. 바빠서 아이랑 같이 보내줄 시간이 없다.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피곤하다. 그리고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삶에 별로 즐거움도 없고 되게 무기력하고 하루하루가. 네, 이런 것들도 아이에게 다 거부적 표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관계라고 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연인 관계가 만났을 때는 안 싸워. 그리고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 만나요, 계속. 어떨까요? 알지만, 바쁜 거, 상대방이 바쁜 거 알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지. 너무 바빠. 엄마가 바쁜 거, 동생 때문에 바쁜 거 알고, 엄마 회사에서 일 많은 거 아는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옆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거부 표현이 결국에 엄마 나 안 좋아하나? 별로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만났는데 근데 항상 피곤해. 표정이 항상 뭐 하자 그래도 되게 수동적이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즐거움이 없어요. 나를 만나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가? 나로는 안 되는 거야? 나 하나만으로 안 돼?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는 거 알겠는데 나잖아, 나.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아이는 뭐야? 애인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엄마 나잖아, 나로는 안 돼? 부모님이 실제로 바쁠 수도 있고, 그 바쁨이 아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아이를 위한 교구나 책을 검색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 친구 때문에 친구 막 만나는 약속 잡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친구 관계 때문에 나 별로 사회성 좋지도 않은데 다른 엄마들을 막 자리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만나느냐고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원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얼마나 아이한테 제대로 효과적으로 반응해주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육아를 효율적으로 해야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제가 1시간 전에 올린 영상이 뭐냐면,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하는 상호작용이에요. 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속상하고 이런 일을 겪는 일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좀 집이 편안하다. 역시 우리 집이야. 엄마를 만나면은 내 기분이 좋아지네.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걸 주제로 잡아서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꼭 한번 보시고요. 이건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다가올 때랑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주는지가 거부 표현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막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나치면서 아이가 다가올 때 제대로 표현을 못 해줘서 아이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나는 되게 사랑하는데 바쁠 때 전화가 오면은 그냥 무심하게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고, 혼자 오해하고 있었고, 막 이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이랬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했는데 내가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아이들도 엄마가 동생 챙기느라 바빠, 엄마가 내 친구들 만들어주냐고 바쁜데, 아이는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더 모르죠, 어른들보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찾아간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된다. 이런 걸 통해서 오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육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가올 때 반응하는 것만이라도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타 쌍피 쌍도 아니고 3이야. 3 뭐냐면, 아이가 다가올 때 거부하지 않고 이런 귀엽다, 예쁘다,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일단
애정성이 높아지거든요. 엄마를 내가 쳐다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애정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다가올 때 반응을 해주면 반응성도 높은 거거든요. 반응성이라는 건 뭐냐면 애정성은 아이한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해주는가, 부모님이 표현이 얼마큼 나오는가. 그 다음에 반응성은 아이가 요구할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가. 이게 표현하고 반응이랑 달라요. 어떤 부모님은 애정 표현을 적게 하는데 반응만 높아,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그 몰입도가, 그 내 일이나 이런 거에 몰입도가 강한 기질이 있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반응을 못 해줘.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애가 말을 시키면 전환이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죠. 그러면 애정 표현은 많이 하는데 반응성이 좀 낮은 거예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가 다가올 때 이런 애정 표현들을 해주면 애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반응성도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부 표현까지 찾을 때 당연히 애정성은 이제 같이 세트로 가는 건데 거부 표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아이가 다가올 때 뭔가 항상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좀 거부 표현이 많이 나가게 돼요. 잠깐만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걸 요구하면 바로 훈육이 되거나. 근데 일단 아이가 다가올 때 이런 좀 긍정 표현을 해주거나 왔어? 뭐 뭔지는 모르겠어, 우리 딸 왔어, 이런 것들을 해주면 다 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안 하면서 자꾸 얘가 왜 이렇게 동생을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아이가 혼자 못 놀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한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뭐 책이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정답을 찾고 있어요. 바쁜 아침에 느긋하게 행동하는 아이한테 화난다. 그 화 안 나는 부모님들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해라, 나가야 한다, 거부적 표현. 그렇죠, 이제 그것도 거부적 표현인데 제가 그냥 팁을 드리자면, 조급한 상황에서 거부적 표현이 아니게끔 하는 방법은, 자, 따라해 볼까요? 목소리는 단호하게, 메시지는 따뜻하게.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빨리 나가서 오늘 빨리 만나고 싶어. 엄마는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 엄마는 너가 학교에서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싫어. 엄마는 여유 있게 나가서 같이 뭐 편의점도 들렸다가 놀이터도 갔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든지, 엄마는 너가 빨리 가면 빨리 청소해놓고 왔을 때 좀 놀아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죠.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나 너를 원해. 난 너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너가 혼나는 게 싫고 막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부드럽게 하면 얘네는 빨리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엄마는 빨리 나가서 오늘 빨리 집안일 해놓고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 엄마는 너가 왔을 때 놀아주고 싶어. 너가 왔을 때 청소기 돌리기 싫어. 이런 메시지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 표현은 좀 단호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그 메시지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한다고 방문 걸어 잠그고 통화했더니 밖에서 대성통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엄마가 전화통만 붙들면, 이제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령이 어리다면은 엄마가 전화하려는 모습만 보면은 아이가 떼를 쓰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하기 전에 누구랑 전화할 건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화하는 이유가 아이한테 좋은 걸로, 이모랑 통화할 건데 이모가 우리 좋아하는 간식 사준대, 우리 어떤 간식 주는지 한번 물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화를 하면 엄마가 나를 거부한다, 이게 지금 딱 돼버리거든요. 그럼 바꿔주는 거지. 전화하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구나를 바꿔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일과 관련된 전화일 수도 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이한테 많이 막 퍼붓게 되는 또 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잠든 아이를 보면서 이제 미안한데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내가 거부하지 않고 너를 수용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내일 어떻게 할 건지를 항상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엄마가 출근 준비로 화장도 하고 바쁜데 아이가 놀자고 계속 요구하고 안고 그럴 때, 엄마 바쁘니까 기다려, 이거 뭐예요? 타인 중심 메시지죠. 그러니까 일단 타인 중심 메시지로 하면은 내가 멈출 이유도 아니고 거부적으로 딱, 그리고 엄마 바쁘니까 기다려는 뭐예요? 내가 지금 너랑 해줄 수 없어, 전화했는데 나중에 전화할게, 기다려. 거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행동을 일부러 골라서 하면서 관심을 끄는 거죠. 그 다 거부적 표현이죠.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게. 아이가 원하는 게 뭐죠? 지금 엄마랑 놀고 싶은 거죠. 엄마랑 놀고 싶어? 엄마랑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 거야? 엄마랑 놀고 싶으면 여기 앉아봐.
얘기를 한 다음에 엄마도 우리 딸이랑 놀아주고 싶어. 엄마랑 많이 놀고 싶어. 조금 놀고 싶어. 많이 놀고 싶다고 하겠죠. 엄마도 많이 놀고 싶어. 근데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 하면 늦어져서 놀아줄 수가 없어. 엄마가 언제 놀아줄 건지, 엄마 회사 갔다 와서 어떤 놀이를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계속 놀아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욕구 읽어주기 하면서 멈추셔야 돼요. 뒤에서 안고 이럴 때 말만으로 거부적 표현을 하면은 행동이 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이가 저 라이브 시작하기 1분 전에 불렀을 때 그냥 바로 튕겨져 나가서 안아주고 막 괜히 춤추고 이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엄마 지금 가야 돼, 이제 안 돼 이러면 이래 보기도 했어요. 알면서도. 그럼 여기까지 와, 문 앞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랑 놀고 싶어. 어떤 거 놀고 싶어? 엄마도 놀고 싶다. 재밌겠다. 엄마도 이거 놀고 싶은데, 엄마 근데 이거 많이 놀고 싶은데, 지금은 엄마가 화장하면서 놀면은 놀아줄 수가 없네. 제대로 빨리 놀아줄 수가 없네. 많이 놀고 싶은데 많이 놀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언제 놀 건지로 대화를 가야 되고, 그런데도 때를 쓰면 이제 이거를 메시지를 단호하게 하는 거죠. 엄마도 놀아주고 싶어. 엄마는 많이 놀아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 엄마 회사 늦게 가네. 늦게 가면 회사에서 늦게 오네. 늦게 오면 조금밖에 못 노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아이 중심 메시지예요. 지금 너가 엄마한테 계속 놀아달라고 할수록 엄마와의 원래 예정된 놀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물론 지금 놀이를 못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훈육이 잘 안 되는 경우면, 지금 저희 이제 VOD 훈육 클래스에서도 쉬운 훈육, 어려운 훈육을 설명드려요. 어려운 훈육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건 무조건 다 어려운 훈육이에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훈육이 되는지, 그게 되셔야지 이 상황에서도 훈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퇴근 후에 엄마가 여유 있을 때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다 놀아주고, 아침에 시간 촉박할 때는 훈육을 하려고 하면은 연습의 기회를 다 지금 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훈육을 합니다. 훈육은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가치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랑 놀이를 할 때 기다리면 더 많이 놀 수 있어 라든지, 기다렸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겨, 또는 기다리지 않고 자꾸 놀아달라고 했을 때는 더 놀이 시간 짧아져, 이런 가치 전달을 내가 여유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놀이가 평상시에도 되는지. 안 되시면은 집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이뤄줄 수 없는 상황에서 욕구 읽어주기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욕구 읽어주기 하는 거예요. 욕구 읽어주기는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끔 하는 게 욕구 읽어주기예요. 바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거부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부적 표현이 육아를 더 어렵게 만든다. 분리불안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거부적 표현을 하면 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엄마가 나에게 거부적 표현을 하면은 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더 골이 깊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지 거부적 표현을 멈출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부적 표현을 수용의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앞에서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가올 때 애정 표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아이한테 애정 표현 해줄까? 뭐 잘 때 해주고, 뭐 내가 예뻐 보일 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좀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표현해줘야지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런데 다가올 때 거부 표현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가올 때 애정 표현해주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다가올 때 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잘하는 건데, 저는 진짜 다가올 때 거부 표현은 거의 안 해요. 다가올 때는 일단 안아주거나,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가 다가온다면 말하기 싫어도 그러면 좀 이렇게 안아주거나, 왔어? 이렇게 하거나, 좀 등을 두드려주거나, 이 정도라도 하거든요. 상황이 이제 안 좋았을 때도. 그리고 대부분은 바쁘더라도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해주고, 왔어? 우리 딸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거는 제가 혼자놀이 예전에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혼자 놀지 못하는 아이들 놀아달라고 할 때 혼자 놀아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거부 표현이죠. 혼자 놀아. 같이 놀고 싶은데 혼자 놀라고 말하는 게 거부 표현이죠. 그럼 혼자 못 놀아요. 절대 안 놀아요. 계속 엄마를 기다리거든요. 아이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수용의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한테 애정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부모님들도 거부 표현 줄이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다가왔을 때 표현해주는 거. 제 책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부모는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여기에 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에 중요한 얘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읽고서 너무 좋다고 너무 후기들을 보면은 막 저도 감동받거든요. 어머, 그리고 나도 막 내가 이런 얘기 썼었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보면 227페이지에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의 기술 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아이가 원하는 사랑의 양에는 끝이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놀아줬다고 이제 혼자 놀아라고 말하는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죠. 지쳐서 잠시 숨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엄마 화났어? 라고 의심 프로세스를 작동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귀여워를 외치고 언제나 즐거운 고음으로 오 진짜야 맞장구 쳐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이에 대한 사랑을 뿜어낸 이후 잠깐 지쳐있는 순간 때문에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애정 표현의 효과를 높여주는 타이밍을 기억하세요. 다음 3가지 기준에 해당될 때는 잊지 않고 조금 더 강렬하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다가올 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다가올 때. 다가오면 아우 귀여워 왜 이래 뭐야 이렇게 좋은 냄새 나는 애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재우거나 중요한 볼일을 보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반응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동생을 끝까지 재우고 볼일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가왔을 때 거부적 표현을 하면 동생도 끝까지 재울 수 없고 엄마가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한 그 수순이에요. 그 다음이.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헤어졌다 다시 만났을 때 또 이런 귀여워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올린 영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표현 방법.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대화하는 방법까지 제가 넣어뒀어요. 오늘 올린 거.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상호작용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엄마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사랑도 표현해주고 감탄사하면서 눈맞춤 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말을 걸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 근데 이거 아이가 다가올 때 해주면 좋고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해주면 좋고 마지막 타이밍이 뭐냐면 아이가 심심해할 때. 아이가 뭔가 요구하지 않고 심심해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심심해 이렇게 무료한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 전화가 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순간에 딱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막 되게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있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있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전화하면 어떡겠어요. 이렇게 좀 약간 거부하고 싶잖아요.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뭐 심심하고 오늘 나갈까 나 너무 심심한데 이럴 때 딱 전화 와서 나와 이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막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을 때 그것도 물론 좋은데 넘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애정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 포인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다가올 때 애정 표현하는 거 아까 제가 1타 3P라고 했습니다. 애정성도 높아지고 반응성도 높아지고 거부 표현도 줄여주는 게 바로 다가올 때 애정 표현. 그리고 애정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그 영상에서 놀이메이트라고 치면은 저랑 아이랑 7살 때쯤에 같이 상호작용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놀이메이트 2개 올라왔어요. 그거 보시고 그것만 따라해도 진짜 많아요. 할 게. 거기에서 몇 개만이라도.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는데 둘이에요. 둘에게 질투하지 않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공평하게? 누구야? 둘 다 부르는 거죠. 둘 다 불러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먼저 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엄마는 둘 다 안아주고 싶은데 둘 다 안길 사람만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오는 애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1대1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둘 다 똑같이 안아주고 싶은데 엄마가 안 해준 게 아니라 아이가 안 온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데 질투하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관련해서도 있거든요. 형제 갈등에 대한 걸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아이가 얘기할 때 판단 없어야 된다. 제가 아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엄마 난 친구가 스치고 지나갔어. 내 건데 동생이 뺏어갔어. 이거 네가 줬던 거잖아. 이런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친구가 그냥 너한테 관심 없어. 쟤는 그냥 지나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은 맞장구 친다는 거는 그랬어? 친구가 치고 지나갔어?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느낌. 친구가 어떻게 지나갔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세게 치고 지나갔어? 뭐 째려보면서 지나갔어? 그래? 친구가 지나가서 어디가 아팠어? 얼마나 아팠는데? 어느 정도 아팠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뺏어갔어. 근데 뺏어간 걸 보니까 지난번에 줬던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근데 너가 지난번에 줬던 거잖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너가 가지고 놀고 싶은데 동생이 가져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지난번에 너가 예전에 샀던 거 이거 동생한테 줬던 건데 오늘은 이게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다 이게 우리 그 69 읽어주기 훈육 대화 알고리즘에서 준비 훈육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훈육을 가기 전에 아이를 진정시키는, 좀 약간 아이가 막 감정으로 격해 있을 때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준비 훈육의 과정에서 나오는 69 읽어주기의 대화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없이 맞장구 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이의 욕구를 확인해준다. 기자처럼 욕구를 읽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제 대신에 욕구를 읽어준다. 이게 이제 다르게 제가 이렇게 했었던 거는 아이가 뭔가 공감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속상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장구 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결국엔 이것도 욕구 읽어주기인 거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못 해주는 상황에서도 통제하지 말고 일단 욕구 읽어주기를 하자는 거예요. 간식 먹고 싶을 때 간식 먹고 싶어? 안 줄 거여도 어떤 간식 먹고 싶어? 아빠 회사에서 파는 그 간식이 먹고 싶다는 거구나. 지난번에 엄마랑 같이 시켜 먹었을 때, 피자 시켰을 때 같이 왔던 그 치즈볼이 지금 먹고 싶다는 거야. 새벽 1시가 넘었어도 지금 먹고 싶다는 거니?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욕구를 확인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거. 사실 거부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것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애정 표현에 관련된 거. 그런데 생활에서 거부하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죠. 연인 관계로 봤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느낌들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이 데이트 약속을 잡고 뭔가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거부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우리 부모 자녀 관계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가 어디에서 속상해서 왔을 때라든지 뭔가 막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원하는 그런 훈육 상황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이제 욕구 읽어주기. 그래서 결국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했을 때 내 고민을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모 되고 싶지 않나요? 고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엄마 아빠 다 되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고 어디 가서도 좀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있어도 편안한 상태에서 수용받는 경험, 이런 걸 부모님을 통해서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거는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인 육아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 거부적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애정 표현 우리 너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애정 표현에서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오늘의 주제인 거부적 표현만큼 우리가 줄여보자. 내가 물고 빨고 예쁘다, 하루 종일 수시로 이런 거 못하겠더라도 거부 표현만큼은 줄여주자. 언제? 다가올 때. 다 잊으셔도 돼요. 다가올 때만이라도 우리가 거부 표현 줄여주자.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이제 훈육의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면은 이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훈육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훈육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욕구 읽어주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은 굉장히 할 것들이 많고 대화의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영상에서도 욕구 읽어주기를 찾아보셔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또 더 깊이 있게 그런 훈육 알고리즘 대화를 배우고 싶다면 더보기에 누르시면은 내리사랑 부모학교의 훈육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훈육 클래스를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 가지 특강들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용이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라이브나 유튜브에서의 강의는 불특정 다수의 부모님들을 함께 만나다 보니까 모두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편이고요. 훈육 클래스 수업을 듣거나 양육 코칭을 통해서 훈육 대화법을 배운 부모님들은 이제 그 대화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